안녕하십니까, 최세일입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괜히 우리가 이거 한번 우리 종합지수 갖고 한번 와봤죠. 이제 예전에는 종합지수였는데 종합지수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이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종합지수라는 거 아니까 답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진행됐던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운 거로 전략 전술을 쓰는 것들이 정확했는가, 정확하기보다도 좀 합리적이었는가, 통계적으로 좀 확률이 높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베어리시 잉걸핑이 나오니까 주의하자 그랬었어요. 그죠? 이거 이제 시장이 하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됐고, 이게 아웃사이드 데이죠. 네, 아웃사이드 데이의 키 리버살 데이입니다. 그 외국에서 리버살이라고 하는 게 한 6, 7가지가 있어요. 동양보다 걔네들도, 우리 동양도 이제 왜 반정 캔들을 공부 많이 했지만 해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 리버살 데이고,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베어리시 잉걸핑이에요. 베어리시 잉걸핑이 생기면 이제 용어는 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습니까? 예, 첫 시간 때 저 인간이 뭔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셨을 텐데,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탑을 이쪽에다 잡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이 위로 올라가면 다시 하락이 아니고 상승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만 딱 그어놓으면 되죠. 내려오면 줄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저쪽에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이제 매매하고, 여기가 지금 2번째 매매하고 절반 팔고 절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내렸어요. 근데 종가상으로 이제 서양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고가하고 저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동양은 종가가 중요해요. 여기서 미리 팔았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내가 종가까지 보고 있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종가에 팔든 장중에 현재가에 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시장 타이밍은 분명한 건 사자 타이밍은 아니죠. 네, 사자 타이밍은 분명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음봉이 생기면서 요것도 이제 불완전하지만 베어리시 잉걸핑에 해당하는 거고, 요 베어리시 벨트 홀드의 저항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고점에서 2번의 캔들에 블랙 캔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저 시점에서 매도 압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안 팔았더라도 일단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사는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날 내려왔습니다. 이때 팔걸. 이게 아니고 이거라도 팔걸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라도 팔아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리는 다 셀하고 이제 주식이 없습니다. 셀하고 주식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기서 불안한 게 이런 캔들이 생겼어요. 블랙이지만 윗그림자 생기고 아래 그림자가 길게 생겼습니다.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여러분 이제 그림자들이 위아래로 길어지면 지금 시장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팽팽하고 변동성이 커질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겠구나. 그 대신 우리가 바이를 하려면 베어리시 벨트 홀드의 고점이 돌파돼야 바이 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바이 타임 안 왔어요. 야, 그러다가 싸게 사는 거 다 놓칠래. 놓쳐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싸게 산다는 이유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갈 때 사는 거는 싸게 살 수 있지만 리스크를 듬뿍 안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사는 거는 비싸게 사지만 일단 시장 흐름이 매수세가 세다 보니까 내려올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니까 비싼 만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장의 안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변동성은 커지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죠. 네. 이게 올라가면 상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근본적으로 내가 시장을 상방향으로 매수를 진입할 때는 저쪽에 베어리시 벨트 홀드가 돌파되는 시점입니다. 저 고점에. 거기까지는 나는 사지 않으리 하고 이제 막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을 하고 오니까 올라갈 듯 하죠. 근데 아직 바이고 셀이고 결정 안 났죠. 예,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캔들이 뭡니까? 하람이는 아니고요.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살이니까 내일도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야 되는 거 아시죠? 인사이드 될 때는 위아래 또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에? 여기까지 아세요? 몰라 이러시는 분들은 주식 콘서트 1강서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지만 처음서부터 다시 보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저기까지 선 잡는다는 건 지금까지 들으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날 와봤어요. 그러니까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단 첫 번째 바이 신호가, 첫 번째 셀 신호가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셀한다 그랬죠. 여기서 셀하고 매도하고 첫 번째 매도고 여기가 종가상으로 무너지면 이제 본격적인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이 타이밍이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바이를 하겠지만 매수를 하고 좀 늦게 가는 사람들이 여기 인사이드 데이로 보면 여기가 바이 2인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 베어리시 잉걸핑과 불리시 벨트 홀드가 단일 캔들들 중에서는 매도 압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베어리시 벨트 홀드가 하방 압력들이 단일 하나의 캔들이지만 압력이 굉장히 센 거고 이게 목에다가 벨트 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쓰러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거 벨트가 풀릴 때까지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지금 매도 나올 사람들은 나왔고 장중에 매도 나갈 사람들 또 나갔을 거 아니에요. 종가까지 보는 사람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걸로 끝났나요 우리가? 이거 금요일날 이렇게 끝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까요? 당장 그 금요일날 미국 보니까 사야 되겠죠? 네.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인사이드 데이에서 저점에서 장중에 붕괴시켰다가 이렇게 도지가 나왔고 지금 이렇게 주말 분위기 보니까 분명히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해외 시장이 반응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넘어서기 전까지는 사면 안 돼요. 그럼 저기 넘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자 공부 하나 하죠. 요 차트에서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합반입니다. 자, 이 차트를 잘 보셔요. 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상승갭과 하락갭을 구분해 보면 그랬습니다. 요 화면에서 여러분들 상승갭하고 하락갭을 구분해 보세요. 갭 구분을 왜 합니까? 지지와 저항 파악하기 위해서죠. 지속형이거든요. 상승갭과 하락을 구분해 보면 그랬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제 눈에는 여기 상승갭이었는데 상승갭이 메워지면서 붕괴한 거 보이시죠? 예, 이건 우리 공부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여기에 제 눈만한 갭이 있죠. 예, 하락갭이 있으니까 요거는 무슨 작용할 것 같아요? 예, 저항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상승갭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지작용 하겠죠. 그럼 우리 시장은 여기에 저항과 여기에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 주봉이에요, 주봉. 그러니까 우리가 월봉이 힘들면 주봉으로 가고, 주봉이 힘들면 일봉이 힘들면 주봉으로 가고, 주봉이 힘들면 월봉으로 가라 그랬죠. 일봉이 매매가 안 되고 실패하니까 분봉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분봉 갔다가 또 실패하니까 틱봉 가고 막 이러면 점점 돈 있는 속도만 빨라지는 거예요. 힘들수록 단계를 올려야 돼요. 기간 단위를. 이거 주봉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하락갭이 있으니까 저항일 것이다. 그럼 이번 시장은 여기가 지지일 것이다. 이런 거 잡았죠? 예, 이제 종합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표현해 보면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블랙마르보즈가 저항 구간이죠. 그러면 우리 시장은 궁극적으로 얘가 저항 구간입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도 블랙마르보즈가 하고 화이트마르보즈는 다 지지와 저항 구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고 이전 고점도 저항, 예. 이전 저점은 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선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 문제를 하나 볼까요? 12년 올해 7월 말 나타난 현상은 매수 신호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요. 7월이면 여기가, 7월 말이면 여기죠. 이게 매수 신호인가 하는 거예요. 예? 매수 신호일까요? 네, 매수 신호 맞아요, 여러분. 일봉에 샀잖아요. 왜 그래요? 상승 갭 때문에 그래요. 주봉하고 월봉상으로서는 갭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주봉, 월봉에서 갭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심리가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상승 갭이 생겼으니까 매수 타임이 맞아요. 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맞다 이거죠. 그래, 갭 때문에 그래.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만약 매수 신호라면 목표치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바이 신호라고 한다면 이제 갭이 생겼으니까 샀다고 치죠? 네. 그럼 목표치는 얼마로 둘까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요?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예. 여러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있고요. 지금 우리가 동양 분석만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양 분석을 하면 동양 분석 플러스 서양 분석하면 정밀도가 커져요. 그럼 동양 분석에서는 여기가 저항이 될 거라는 거 알아요. 요 저항이 얼마입니까? 알긴 아는데 뭔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1970과 80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부근에 와서 주춤주춤 하는 거고, 여러분 그 서양 분석에서 보면 추세선 분석이 있죠. 추세선 분석 아세요? 네? 추세하고 친구 되라, 추세에 맞서지 마라, 막 이런 얘기 있죠. 서양에서는 추세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추세는 몇 개인가요? 네, 3개요. 네. 우리는 상승 아니면 하락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횡보도 추세입니다. 그럼 이 상승 추세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죠. 네. 하락 추세선은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이제 힌트가 좀 되십니까? 목표치를 어디에 둬야 될까? 그러면 저항 지지선은 연속된 저점을 연결하는 게 지지예요. 저항은 연속된 고점을 연결해 보면 저항선 하락 추세선이 되고요. 연속된 저점을 연결하면 지지선 상승 추세선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선을 한번 연속된 고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쯤 잡히지 않나요? 네, 여기 요 저항대라니까 같이 맞물리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은 최대 저항대에 몰렸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이 오르려면 이 하락 추세선의 이 저항대, 지금 이 저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 갭은 돌파돼야 고점 싸움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 전략이 뭘까요? 저항선 돌파하고 저항 구간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만 알면 이제 나오는 거니까, 다 팔으신 분들은 항상 우리 시장은 그렇죠. 나만 놔두고 또 올라갈 것 같고,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일 폭락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반반이 중요한 거예요. 반반. 근데 시장은 지금 그 상태고요. 이제 마지막 보죠. 만약에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상승이 진행 중이고 조정이고 저항받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주봉상으로 상승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예. 상승이 실패된다면 지지선이라고 판단되는 3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갭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상승 시도하고 있고 이때 팔았던 블랙마르보지의 매도 세력들은 소멸된 거죠. 예, 그분들이 이제 매수해서 올라오는 것도 되지만, 만약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4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개 정도 골라보면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한테 또 힌트를 드리죠. 야, 저 친구 참 시장 어렵게 분석한다 그러는데 저렇게 분석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얘가 조정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지선이 있겠죠. 근데 그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세 곳을 여러분들이 골라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한 거에 결과물들이죠. 이거 정도 고를 수 있을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확률이 51%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49%하고 51%는 확 틀린 거예요. 하나는 뭐냐 다 이는 거냐 이거예요. 1% 차이가. 어딜까요 여러분? 화이트 마르보즈의 저점? 네. 그 다음은요? 예? 그 다음은요? 맨 아래? 네. 또 없을까요? 그럼 4개 고르면 안 될까요? 4개 한번 골라보죠. 전 저점을 하락할 때. 아 여기요? 예, 그거 하락할 때까지 여기서부터 기다리면 뭐 거의 뭐 죽음 상태겠죠.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봉상으로 지금 올라온 케이스가 이게 동향 분석만 하니까 종합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동향만 분석을 하는데 동향 분석을 강의하는데 서양 분석을 막 여러분들한테 막 들이밀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저 주봉상으로 보면 이중바닥형이 나왔어요. 이중바닥형의 네크라인이고 돌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턴 분석에서 이게 붕괴된다 그러면 셀이라고 하잖아요. 화이트 마르보즈가 붕괴되기 전에 여기 고점 보이십니까? 이게 붕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양 분석 패턴으로. 그럼 4가지 정도 되나요? 네. 그럼 우리가 최후로 만약에 이번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라는 걸 아시죠? 여기까지 내려가는데도 주식 들고 가만히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뭔지 아시죠? 네. 뭐예요?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배짱이 두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둘 다 없기 때문에 분위기 이상하면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요.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이 추세 분석을 하고 정밀하게 대응을 하고 증권 분석을 하면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선 그을 수 있죠. 이게 붕괴됐을 때 도망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갭매움이 나타났을 때 아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던 것도 여기서부터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붕괴돼서 안 팔았어요. 뭐 갈 때까지 가겠지 뭐. 이러면 여기까지 와서 버텼어요. 그러면 이거 넘기 힘들 거라는 건 아시겠죠? 예, 워낙 컸어요. 거래량도 많았고요. 근데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캔들들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몸통이? 여기가 상승 추세였으니까 올라가면서 몸통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힘이 소멸돼 가는 거구나. 근데 얘가 내려오는데 적어도 이 화이트 마르보즈가 붕괴되는 시점은 시장에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당연히 상승 갭이 생겼으니까 사야 되는 거고 고점 여기 패턴 분석에서도 여기서도 사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 일봉에서 해보니까 2번의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캔들 동향 분석대로 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이 하나도 지수만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는 없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제 수익 2번 챙겨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면 요번에 무너질 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상황은 화이트 마르보즈죠. 그리고 도지 생겼죠. 우리 지난주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음봉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캔들 이름이 뭐예요? 이브닝 도지 스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끝난 게 다행이에요. 네? 지난주 우리 진짜 하락은 했지만 우리 지상 시장 선방한 겁니다. 이걸로 보면. 근데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려야 되냐면 화이트가 생기면 마르보즈가 생기면 지지 구간이니까 선을 3개를 그라 그랬어요. 1선, 2선, 3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1번,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하면 1, 2, 3번 구간까지 있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다 그랬죠. 근데 요게 가장 상승할 강도가 셀 테고 이게 2번째일 테고 이게 3번째고 만약에 이 이후에 주식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브닝 도지스타 걸릴려다가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 2개를 여러분 이 2개를 복합 하나의 캔들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요 두 개의 캔들을 만들어 보면 네? 슈팅 스타 되나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시가가 여기였고 고가가 여기고요. 저가가 여기고요. 종가가 여기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슈팅 스타인가요? 아, 이 그림자보다 몸통이 작은가요? 아니잖아요. 슈팅 스타예요? 제가 보기엔 슈팅 스타가 되려면 윗그림자가 몸통보다 2배 이상이 돼야 되니까 슈팅 스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보니까 incomplete 다크라우드 카바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크라우드 카바 뭔지 아시죠? 먹구름이 슬슬 끼대. 우리 시장이 지금 먹구름이 슬슬 끼는 거예요. 먹구름이 우리가 일단 자연 현상으로 보면 먹구름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비가 오죠. 근데 우리 지금 주말에 보니까 비 안 올 수도 있겠죠. 미국 시장도 세고. 그래도 우산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 올 거예요. 여러분들 대비하시면서 시장을 반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본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그걸 보려고 해요.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지속형 했었죠. 지속형하고 문제들을 안 풀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야 여러분들이 그게 지속형이구나 하는 거 아실 것 같아요. 문제로 가보죠. 자, 이거 지속형 공부들 해보셨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공부 안 하시는 대신 배짱을 키워야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 이길 수 있어요. 배짱이 있는데. 오를 때까지 계속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를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배짱이 세든지. 자, 여러분 문제입니다. 지속형 캔들이 나타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반전 캔들이 나타나오면 시장을 좀 이렇게 구경을 했다가 반전 캔들이 확인 신호가 나오면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속형 캔들이 만약에 이거 지속형 캔들이라고 판단됐을 때 내가 취해야 할 매매 행동은 뭘까요? 네? 매수. 지속형이 나타나면 매수해요? 관망을 해야지, 관망. 네. 지속형이 나타나면 아직 시장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기다려야 돼요. 네? 여러분들 여기 다 어르신들이고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방송용으로는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댁에서 우리가 돈 내기는 아니더라도 가족들끼리 고스톱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 전달이 빨라요.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죠? 그러면 패가 잘 들어올 때까지 계속 죽잖아요. 그죠? 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속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한테 유리한 현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지속형이 마무리된 다음에 내가 의사결정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형이라는 건 나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아래 캔들은 지속형인가요? 지속형입니까? 자신이 있으세요? 네? 갑자기 왜 목소리가 싹 들어가십니까? 자꾸 물어보면 겁나죠? 이게 지속형 캔들 맞습니까? 예. 이름이 뭐예요? 예? 업사이드 갭 타스키. 요게 만약에 까만색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까만색이면? 그냥 업사이드 갭 투크로즈는 여기서부터 왔다가 여기까지 오는 게 업사이드 갭 투크로즈고요. 요거는 그냥 투크로즈가 되겠죠. 맞나요? 머리도 작은데 너무 많이 외운 것 같지 않아요? 머리가 무거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면 계속 좁니다. 머리가 무거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 타면 계속 조시려야 돼요. 하도 공부해갖고 머리가 무거우니까 조는 거예요. 이렇게. 배부르면 왜 졸리는지 알아요? 식사하면 왜 졸리는지 압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피부가 이렇게 밑으로 당겨서 졸리는 거예요. 눈이 감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앉으면 조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투크로우즈면 반전형이지만 이거 타스키는 지속형이에요. 그 타스키가 그거라 그랬죠. 붙들어 매고 더 이상 못 내려오게 만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되냐면
갭이 무너지는지 이게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지속형입니다. 투 크로즈하고 업사이드 갭 타스키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구분의 의미가 두 번째 캔들이 블랙이냐 화이트냐 그랬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림 본 거 제가 막 요구도 먹었죠. 이게 이제 검은색이면 예, 업사이드 갭 투 크로즈다. 이게 투 크로즈는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가끔 깜빡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죠. 최근일 음봉이 나타났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음봉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음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주가가 갭이 생기면 음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 매도 압력이 생기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음봉이 나타났으니까 매도 압력이 생기는구나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시장은 강세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분석에서 보면 이런 게 있죠. 최초의 매수 신호와 최초의 매도 신호가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상승 추세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상승을 해야 되니까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져야 돼요. 그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서양의 바 캔들로 이렇게 바 차트로 보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저점도 갑자기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면 이거 반전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고점이 그 다음 캔들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 이거 하락 추세 분위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고점에 잡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겼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이거 꺾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음봉까지 생겼으니까. 그러면, 하지만 시장이 강세라고, 아직까지 강세겠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이거죠. 갭? 네.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네, 거래량. 그것도 있을 테고, 요걸로 봐서는 갭하고 화이트 마르보즈 몸통이죠. 그러니까 그게 붕괴된다 그러면 끝!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유지되는 한 조종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바이 시점은 어딜까요? 이게 지속형이니까 조종했다가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 시점은 어딜까요? 여기 돌파할 때.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장도 원래 여러분들 모의 게임 하면 돈 계속 벌죠. 근데 실점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력은 변함이 없는데 심리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네. 추석 때 고스톱 쳐보시면요. 가족들 중에서 패 잘 들어오면 인상이 싹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로 확 죽어야 됩니다. 패 잘 들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셔요. 그럼 이번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올라오면 시장이 더욱 강세로 우리 시장이 가려면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걸 아시죠? 이게 베어리시 벨톨드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우리 시장하고 똑같아요. 만약 위 흐름이 붕괴된다면 아까 여기서 상승이 지속형이 아니고 이제 시장을 끝내고 하락으로 가게 된다면 최후의 지지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저점하고 화이트 마르보즈가 붕괴되는 시점이면 이 시장, 이 주식 이제 끝났구나. 일단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못 팔아가지고 좀 속은 쓰리지만 그나마 더 하락할 거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러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상승했을 때 매도 신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못 팔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못 팔았기 때문에 아깝죠, 요게.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아야지. 분명히 내가 판다. 이래놓고 막상 올라오면 또 안 팔아요. 또 올라갈까봐. 그러다가 또 내려오면 그때 팔걸.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딱 잡으면 냉혹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도 공부하는 게 왜냐면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하면 이제 우리 지수로 만약에 매매했다 그러면 다 현금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금 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100포인트나 오르니까 불안해 죽겠죠. 오를까봐. 나만 놔두고 또 폭등할까봐. 절대 혼자, 주식시장은 절대 혼자 놔두고 안 가요. 다 데리고 갑니다. 자, 아래 그림은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락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지지되고 있는데 패턴 몇 번입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 둘, 셋 하면 패턴 2. 예, 1번은 여기 위에서 노는 거고 패턴 2. 그러니까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아직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화이트 마르보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패턴 2구. 만약 그렇다면 상승한다 그러면 매수 시점은 어디일까? 이런 거예요. 매수 시점이 어디입니까? 다 하락할 확률이 높다니까 여기입니까? 싸게 사야 되니까 여기 할까요? 네, 여기가 돌파되면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비싸게 삽니까? 네. 싸게 살 만큼 리스크도 큰 거예요. 네. 자, 만약 상승한다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저런 캔들이 생기면 다음 캔들을 뭘 예상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캔들이 나오면 통상 뭐가 나옵니까? 화이트, 하이 프라이스, 개핑 프레이. 야, 진짜 가져가면 안 되네. 자, 여러분, 하이 프라이스 개핑 프레이라고 공부해 보셨죠? 그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왜 나타나냐면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거예요. 화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수 심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 통상 한 3일에서 5일간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 자체는 이 화이트 마르보즈가 그 다음에 매수가 집중됐으니까 쉬는 거예요. 쉬고 나중에 또 살 거예요. 예, 세계 신기록 내려면 달리기 한번 하면 또 쉬었다가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쉬고 있는 중에 매도세가 나오는 건데 이 매도세가 이 매수세보다 요 위에서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래 끌면 끌수록 이후 움직임도 강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게 매도세 아니에요. 그죠? 매도세인데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스운 거죠. 그 다음에 갭 만들고 이만한 거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하이 프라이스 개핑 프레이.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 전환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가격이 어디일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얘가 어디까지 빠지면 야 이게 이제 못 오른다.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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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다 이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이론 따로 실전 따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사카다 5법에서 라이징 3 메소드하고 폴링 3 메소드 배웠죠?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속형이라는 의미고 사카다 5법에서 3 메소드는 쉬는 것도 투자다. 쉬는 게 진짜 투자인가요? 예,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본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쉴수록 에너지도 충전되고 본전도 지키고 자주 들기 들수록 원금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징 3 메소드, 폴링 3 메소드가 3일에서 5일 정도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고 난 다음에는 라이징 3 메소드는 화이트 마르보즈가 크게 생기는 거고 폴링 3 메소드는 블랙 마르보즈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알으셔야 되고 트러스팅과 피어싱 라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50% 넘냐? 50% 넘냐? 자, 트러스트는 이게 이제 블랙이 나온 거고 얘가 올라왔을 때 종가 살짝 위에 올라가는 거고 피어싱 라인은 같이 블랙이 나와도 얘 매도세의 50%를 넘어서는 거고 그럼 요거는 지속형이고 요거는 반전형이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종가의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지속이 될 수도 있고 반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이트 캔들이 생겼다 그래서 무조건 버튼 막 누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뭔 버튼이에요? 매수 버튼이죠. 지속형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황 상태로 갑니다. 이 캔들 이름이 뭘까요? 아? 인넥. 네. 인넥의 형태는 블랙 마르보즈의 캔들보다 화이트 마르보즈가 캔들이 작다 그러고 언넥은 요 아래에 있는 거죠. 종가가. 종가 안에 뭐 진입 못하고 인넥은 종가까지 거의 비슷하게 와 있는 걸 인넥이라고 하고 이거는 강력한 상승 반전형이죠. 네? 지속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만약에 지속한다 그러면 아 본격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겠구나. 어느 가격이 붕괴되면 하락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방향으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예. 자, 만약 지속형이라면 주가의 하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 방금 얘기했죠. 예, 이 화이트 캔들의 저점이 붕괴되면 이제 시장은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이 하락 추세 때 생겼던 매수 힘마저 다 소멸된 거니까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혼자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예. 막 사다 보면 남들 다 파는데 혼자 막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시장이 아니죠.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됐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매매하고 있는데 시장이 잘못됐다 이러는 거예요. 뭐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러고. 왜 웃어요? 진짠가 보네. 자, 이제 여러분 공황 상태로 갑니다. 반전형과 지속형을 구분하세요. 뭔 소리요? 캔들이 다 호였고 검은데 이런 거요. 에? 캔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 시장에서 매매할 때 저 노트 피고 처음에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캔들 터지자마자 즉각 뇌에서 반전형 지속형 반전형 지속형 막 이럽니다. 그 수준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캔들은 월봉도 되고 주봉도 되고 일봉도 되고 분봉도 됩니다. 일봉만 되는 게 아니야. 캔들이 분봉에서 여러분들 솔직히 분봉 매매 많이 하시죠. 자, 일봉 매매 하신다. 우리 한번 손을 제가 확률을 한번 보자고요. 일봉 매매 하신다. 예. 아, 나 그거 너무 단기다. 주봉 매매 하신다. 예, 주봉 매매. 예. 그것도 단기다. 내 월봉으로 한다 나는. 예. 예. 그다음 나 분봉으로 한다. 이러시는 분이요. 분봉으로 나 매매한다. 의외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나는 그거보다 더 짧은 틱으로 한다. 지금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다 틱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빠른 신호가 나오는 쪽으로 찾아다녀요. 예? 근데 시장은 냉정하게 그럴수록 돈만 빨리 있는 거예요. 안 될수록 늦추라 하는 게 그거예요. 쉬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전형하고 지속형을 구분해내는 것만 해도 리스크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요게 1번이 뭘까요? 예? 여기서 고르세요. 2번. 예? 요게 자 여러분 우리가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니까 업사이드 갭 타스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속형입니까? 반전형입니까? 네. 요거는요. 예? 예, to cross. 야, 이게 반전형입니까? 지속형입니까? 반전형. 요 두 개의 색깔 잘 체크하라 그랬죠. 지속형들은 두 번째 색깔이 그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반전형들은 추세와 반대되는 흐름 색깔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요게 뭡니까? 네, 반전형. 업사이드 갭 to close. 요거는 뭐예요? 네. 요게 3 메소드예요. 네, 타스키보다 다음 거. 예, 3 메소드. 요거는요. 베어리시 카운터 어택 라인이에요. 네, 카운터 어택 라인 지속형이죠. 반전형입니다. 네. 자, 이거 6번이 뭡니까? 예, 불리시 카운터 어택 라인 이후에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습니까? 내릴 확률이 높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죠. 자, 요거는 뭡니까? 세퍼레이팅 라인이에요. 예?
매수가 하루 만에 예, 죽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반전형이에요, 지속형이에요? 지속형. 자, 요거는요. 예, 트러스팅이니까 지속형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요거는 뭡니까? 피어싱 라인 반전형.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반전형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지속형이에요. 예, 세퍼레이팅 라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0개를 왜 이렇게 구분해 놓냐면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데 여기에도 반전형이 있고 지속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캔들 공부는 이게 지금 정확히 용어를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이게 반전하는 건지 지속하는 건지 계속해서 구분을 해내야 돼요. 예. 그 용어, 근데 용어를 모르면 외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톰 앤 주디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밑에다 한글로 쓰죠. 외워질 때까지.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캔들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기셔야 될 거예요. 이게 어쩌면 보면 제가 어제 한 1시 반까지 잠 못 자면서 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고 만들고 지우고 하다가 마지막 만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그죠? 뭐부터 해야 될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진짜 밤새워 고민하던 걸 어떤 캔들 패턴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낫겠구나 했습니다. 보면 차트를 딱 펼쳐놓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자, 적으시면서 대답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갭. 갭이 왜 중요해요? 지지와 저항의 구간이 되고 지속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점과 저점을 통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시라. 이거는 왜 확인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차트 여기 예시하면서 많이 배웠죠. 고점과 저점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하는 거. 예? 뭐 적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자, 1분 드립니다. 빨리 적으세요. 아니면 확 넘깁니다. 넘기면 집에 안 보냅니까? 보여줄 때까지. 야, 이게 참 우리가 차트 분석하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게 새벽까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캔들을 이게 반전형인지 지속형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시장이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뭐 가던 길 계속 갈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캔들이 애매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캔들이 거의 한 3, 40개에도 다 압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외의 캔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캔들이 애매할 때는 캔들을 복합하세요. 복합하는 방법 다 배우셨죠? 예. 자, 안 배우셨어요? 예. 그건 복습하셔요. 자, 캔들을 복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확인해요.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거래량도 세밀히 분석해야 돼요. 거래량 늘어나면 좋고 줄어들면 나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거래량도.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서양 분석 책 읽어보면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이러잖아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이런 책들 읽어보셨죠? 그럼 그렇게 중요한 지표이고 흐름들이 간단하게 오르면 좋고 적으면 작고 그러겠습니까? 거래량 패턴들도 캔들 패턴처럼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진행되는 거고 이게 지속형이고 반전형이다. 거래량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거래량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뭐 우리가 여러 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추세가 지속이 되려면 거래량이 늘어야 한다. 거래량이 늘지 않는 시장 움직임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절차예요.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따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플러스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시고 캔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내가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서양 분석에서 정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각종 보조지표, 뭐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캔들도 캔들이지만 나머지 이제 정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고자 단 1%라도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요다가 이제 서양 서양 지표 정도 이렇게 분석하시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캔들을 여러분 그 지겹고 어려웠던 캔들을 다 끝냈어요. 근데 캔들 차트 보기가 힘들죠? 안 힘드나요? 여러분들 캔들 차트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5분 전에 반 것도 화장실 갔다 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네. 막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근데 어떤 공부든지 중간에 이렇게 쉬거나 일정 부분 책을 놓으면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옆에서 놓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캔들을 강의해도 제가 캔들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강의 나올 때마다 보통 한 5번, 10번 정도 읽고 오거든요. 그럼 강의 딱 한 번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읽어도 그게 장중에는 대응이 쉽게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심리가 굳어 있으니까 그래요. 공부할 때하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나가서면 상황이 또 틀려져요. 예. 그러니까 끝없이 반복해서 내 몸에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캔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요거 쉬운 부분도 있어요. 캔들 차트 말고 기타 이제 다른 차트들 우리가 캔들을 배웠으니까 캔들을 이용한 다른 차트도 한눈으로 쫙 보면서 거래량까지 복합시켜 놓은 차트들을 한번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캔들 볼륨 차트라는 게 있어요. 캔들 차트하고 틀린 캔들 볼륨 차트가 있는데 이 캔들 볼륨 차트는 서양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EQ 볼륨 차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캔들로. EQ 볼륨 차트에다가 플러스 캔들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캔들 볼륨 차트인데 캔들 차트와 거래량을 복합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캔들 볼륨 차트예요. 근데 표정들이 야, 또 이상한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구나. 막 이러십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캔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봅시다. 이거는 캔들 볼륨 차트는 시간 개념보다 우리가 차트 보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HTS를 이렇게 키시면 이쪽은 가격이죠. 이쪽이 시간이잖아요. 그 캔들 볼륨 차트는 시간보다는 시간에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건 1시간이 이만큼이었다가 어떤 건 요만큼도 되고 막 이래요. 시간에 비중을 두지 않고 캔들에다가 거래량을 듬뿍듬뿍 실어가지고 거래량에다 비중을 둔 거예요. 거래량이 중요하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번 말씀드리죠. 그 거래량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불안합니다. 지금 강가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래량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추세가 상승 추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횡보 추세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횡보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제 거래량이 이 특징이 다소 틀려요. 네?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하면요. 아, 그때도 늘어요? 줍니다. 네? 거래량이 줄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상승 추세 내에서 네? 상승 추세에서 이거 추세 구분했어요. 그래서 네. 하락 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락 추세일 때는 줄어요, 줄어. 요즘 여러분 그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 기술적 분석가들이 미국 시장이 불안하다. 지수는 오르지만
왜 불안해요?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레포트 써요? 거래 없이 주가만 오른다. 그럼 얘네들이 거래 없이 주가만 오르는데 왜 불안할까요? 거래 없이 주가만 오르니까 뭔 추세 같은 거예요, 지금? 하락 추세의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내릴 때는 어때요?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늘어요. 이렇게. 왜 늘까요? 요 심리들을 이제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심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캔들도 그렇고. 자, 상승 추세 때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 늘어요. 왜 늘까요? 예? 나놔두고 도망갈까봐. 빨리 사야 되거든요. 나놔두고 확, 그러니까 막 와 하고 사자 들어오니까 거래량이 늘어요. 근데 상승 추세 때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줍니다. 왜 줄까요? 네? 기다리면 또 올라갑니다. 그럼요. 예. 매매 안 하는 거,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려면 사고 팔거나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상승 추세 때는 버티면 또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팔자들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로 가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상승 추세까지 하고 하락 추세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하락 추세에서 보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이 줄어요. 예, 거래량이 이렇게 줍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늘어요. 왜 그럴까요? 주가가 하락하는데 왜 거래량이 늘까요? 더 빠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됩니다. 아까 상승 추세에서 막 올라갈 때는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안 팔다가 주가가 무너지면 빨리 막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러면 올라갈 때는 왜 거래량이 안 늘까요? 하락 추세 때는 전반적으로 비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뀌셔야 돼요. 뭐가 바뀌냐면 비싼 걸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싸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격이 상방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매수가 잔뜩 쌓여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하방향으로 계속 밀어낸다는 얘기는 매수보다 매도가 예. 그러니까 매수가 많은 쪽에 있어야 좋은 거죠. 매도가 많은 쪽에 있으면 결국은 정답이 결론이 그걸로 나와요. 시장이 잘못됐다. 나는 제대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시장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시장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인정은 안 할 뿐입니다. 시장에 맞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왜냐하면 똑같이 생각하세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거래될 때 여러분들은 혼자 HTS 하시잖아요. 그죠? 일 대 수백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만이 틀릴 리는 없거든요. 한 명이 틀린 거예요. 그거 잘 보시고 이 하락 추세 때 특징은 상승 추세하고 정반대로 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 플러스 이제 거래량의 한 8가지, 9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놓는다면 세세한 부분도 있지만 요 정도 알아놓는다면 여러분들이 거래량 캔들 플러스 거래량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거래량은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상승 추세 전 구간에 걸쳐서 평균 거래량보다 많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상승 추세 때는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늘어나죠. 네? 네, 그런 경향이 상승 추세 때는 있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다. 여기서도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은 주가가 이전에 고가를 갱신하거나 이전에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통상 큰 폭의 거래량을 동반한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이럴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짓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전의 강세 시점보다 만약에 저항선을 막 돌파하는데 이전의 강세 시점보다 거래량이 미흡하다 그러면 이건 추세 반전 신호로 판단하라. 이게 속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아래 그림 보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꺾일 때는 상승 추세 전반에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주가는 오르지만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지속성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제 거래량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자, 주가 상승이 거래량 감소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절호의 도망갈 수 있는 찬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려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돼요. 거래량은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의 가스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먼 거리를 가려면 가스도 듬뿍듬뿍 채워야 돼요. 근데 가스가 비었으면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휴게소에 들려서 계속해서 보충을 하지 않으면 차가 지속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뭐 하루 이틀 잠시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주가가 상방향 추세로 갈 때는 계속해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속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HTS를 보시면 대부분 주가만 쳐다보느라고 거래량 안 보는 거죠. 주가하고 호가만 보잖아요. 내가 살려고 팔려고 하는 호가의 물량 얼마나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HTS를 이렇게 열면 그 전쟁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트레이딩 이즈 워라 그랬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무기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머리. 뭐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이게 있어야 돼요. 무기만 가지고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무기보다 먼저가 뭐예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HTS가 좋아요? 이렇게 하고 많이 질문들 하시죠? 사람들한테 어느 HTS가 좋아요? 어느 HTS가 좋아요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나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뭘 알아야 무기가 좋아야 승산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HTS 좋은 거 갖다 놓는다 그래서 이길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증권사 HTS마다 여러 종류가 있죠. 수수료 싼 증권사 HTS가 좋은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수수료 싸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은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그 HTS의 질을 보라 이런 얘기야. 이게 내가 시장을 대응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리들만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호가만 좋게 만들어 놓고 주문만 편하게 내놓은 HTS인가? 아니면 내가 시장을 판단하기에 정말 그쪽에 투자 많이 한 회사인가? 여러분들 이거 현실적으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HTS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큰 회사라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회사라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정말 유용한 HTS들이 있어요. 그만큼 증권사에는 그쪽 HTS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겠죠. 암만 좋은 회사고 큰 회사라도 HTS에다 투자를 안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무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맨날 그림 색깔만 바꿔놓는다 그래서 좋은 HTS가 아닙니다.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많냐 하는 게 분명히 좋은 기준이 돼요. 그러면 HTS를 키면 여기에 대부분 이렇게 주가가 있고 뭐 이동평균선 어떤 사람 보면 236일 이동평균선에 38일 막 이동평균선 이런 다 넣는 게 여기에 예? 완전히 그물 같아 그물. 예? 그 이럴 필요 없어요. 이동평균선 막 잔뜩 걸어놔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요게 이동평균선을 잔뜩 걸어놓으면 여러분들한테 팁이에요. 이런 걸 잔뜩 끌어놓으면 뭐가 여러분들이 이걸로 시장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변명거리를 만드냐면 지금 매도 타이밍인데 팔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 매도 신호 나오는데 27일 이동평균선 보니까 아직도 여기 지지 구간으로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내가 요거 무너지면 팔아야지. 이러고 내려오면 또 파나요? 안 팔아요. 왜냐하면 요 밑에 또 보니까 또 다른 이동평균선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런 자꾸 핑계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분석 도구가 이런 데다 막 기준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결정 내리기 힘들어요. 단순한 구조로 가십시오. 그나마 이제 이번 주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밑에 거래량을 좀 이용하세요. 이 밑에 거래량이 있죠. 뭐 잘 안 보셨겠지만 이제 자주 보셔요. 거래량을 배우니까. 왜냐하면 거래량이 상승 추세라 그래서 매일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이 주가의 이동평균선처럼 거래량에도 이동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값을 보면 평균값에 여러분들이 서양 분석에서 평균값의 개념이 뭡니까? 평균의 개념이? 예. 예. 중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래량을 이렇게 볼 때 얘가 뭐 당일날 이렇게 증가하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럼 적어도 강세 시장에서는 이러한 평균값보다는 다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래량에도 평균선을 쓰십시오. 거래량에도 평균선을 써요, 여러분. 이동평균선만 한 10대 개씩 잔뜩 갖다 놓지 말고 주가에만 거래량에도 평균선 한두 개 정도는 넣어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HTS에다가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캔들 공부하면서 수없이 배웠던 거예요. 주가 상승이 거래량 감소와 함께 나타난다면 좋은 현상이 아니죠. 예, 조만간에 주가 바로 뭐 팍 꺾이는 건 아니지만 조만간에 주가가 이거 상승 에너지를 잃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하고 반전 신호 나오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급등주 찾아주세요. 뭐 이런데 급등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주가와 거래량이 모두가 천천히 이르는 게 이렇게 오르는 게 좋죠. 오늘 상한가 내일 하한가 이러면 좋나요?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오늘 상한가 내일 하한가 이러면 오 후끈후끈하구만. 나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딱 상한가 무너지기 전에 딱 팔 수 있을 것 같고 하한가에서 올라가기 전에 딱 사가지고 보합되면 딱 팔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죠. 에?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상한가 같다 하한가 같다 막 이런 거보다는 여기처럼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추세를 잡아가면서 올라간다든가 거래량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더 훨씬 편안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 보면 주가하고 거래량이 모두 점진적으로 상승하면 주가가 대부분 이렇게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꾸준히 몇 년 동안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이제 막판에 캠프파이어 해봤어요? 대학생이니까 하잖아. 끝나기 전에 뭐 해요? 남아있는 장작 다 넣고 휘발유 해갖고 이제 불 확 피우고 이제 끝! 이러고 가잖아요. 예.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쭉 꾸준히 가던 것도 이제 끝 무렵에서는 거래량 폭증시키면서 주가도 쫙 올라가는 클라이막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 그 클라이막스 때 사죠. 왜냐하면 꾸준히 상승할 때는 빠질 거 대비해서 못 사다가 이제 쫙 올라가면 본인은 그 다음날 팔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클라이막스가 아니죠. 클라이막스라는 건 뭐예요? 깜짝 서프라이즈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기 써놨죠. 통상 급등 후 주가와 거래량은 급격한 하락과 감소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주가가 하락으로 진행될 때는 대량 거래를 고점에서 형성시켜 놓고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주가도 급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도 200km로 가다가 갑자기 기름 떨어지면 팍 씁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대개의 경우 이전 거래량보다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거래량이 갑자기 막 늘었어요. 평균보다. 근데 평균 거래량보다 얘가 평균 거래량이 한 10만 주 되는데 갑자기 한 2, 3일 동안 막 50만 주, 100만 주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10만 주 되던 게 갑자기 50만 주, 70만 주씩 막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팔자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0만 주, 70만 주 정도 될 정도고 주가가 클라이막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파는 거고 지 혼자 사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할 타이밍을 잡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보면 평균 거래량의 5배 내지 7배 정도가 진행된다 그러면 클라이막스에 오는구나. 그리고 주가들도 화이트 마루가 팍팍 생기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통상 이게 이제 피보나치예요. 피보나치. 피보나치가 뭐가 있죠? 이제 1배에서 2.618배 엘리어트 파동 뭐 이런 거 주가 목표치 예측할 때 피보나치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11, 23, 58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 드물죠. 이런 거 하고는 싶지만 참 찾기 힘들죠. 대부분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피보나치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저점이고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하면 통상 이 저점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가에 잘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1배라고 한다면 이 값을 1이라고 한다면 통상 이 목표치는 1배, 1.618배, 2.618배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목표치를 잡으면 고점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점에 뭐 4.236배까지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에 형성됐냐에 따라서 틀린데 올라올 때 얘가 해필이면 여기서 출렁출렁하고 오르지만 최초의 이 움직임에 비해서 2.618배나 1.618배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래량도 5배 내지 7배가 막 터진다. 주가도 지금 목표치에 막 올라오는데 거래량까지 터진다 그러면 그게 고점일 확률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클라이막스 쫙 올라오면서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고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주가가 이전 저점 부근에서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하며 여기처럼요.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거래량마저 이전 첫 번째 저점보다는 작지만 여기보다는 작지만 저점을 바닥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강세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가 아까 주봉 봤죠, 여러분? 주봉. 그 전전 시간에 주봉 한번 봤죠? 우리가 캔들 본 기억이 없으세요? 봤어요. 네. 근데 왜 없는 표정을 하십니까? 자, 이래 보시면 우리가 주봉이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런 형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주봉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시장도 문제지만 거래량이 받쳐져야 돼요. 저항선 돌파하거나 이럴 때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 시장도. 거래량이 안 늘어나면 연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중 저점을 형성하면서 서서히 저점서부터 반등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상방향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요. 주가가 추세선이나 지지구간이죠. 여기서. 지지구간이나 이동평선 같은 형태를 하향 돌파할 때 주가가 딱 지지선 붕괴시킬 때 대량 거래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 블랙 마르보주, 화이트 마르보주 1번이 뭐야? 블랙, 화이트, 앤드 갭 플러스 거래량 이게 나오면 확실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 붕괴시키는데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 이거는 본격적인 붕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붕괴될 때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와 지지하려고 다 사는구나 와 하고 같이 막 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선이 붕괴될 때 여러분밖에 안 사요. 네? 다 빠져나가는 중인데 여러분만 열심히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도 그렇고 사람도 평상시 하던 행동을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지지선 붕괴될 때 거래량 늘어난다 그래서 넙죽넙죽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 같이 도망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 끝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부분 하락 추세 끝 무렵에는 큰 폭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전 하락보다 더욱 급격한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제가 안 할래다가 하도 강가가 좀 물이 깊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올라갈 때도 상승할 때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셀링 크라이막스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막 생기면서 늘어납니다. 주가가 급격한 기울기로 하락해요. 그러면 와, 주가도 급격히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엄청난다? 더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다 이런 거예요. 왜 마지막이냐면 주가의 기울기가 일단 급해지면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사람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평상시 행동하고 달리 행동하면 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캔들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이렇게 진행되던 게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울기들이 갑자기 이런 기울기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지금 시장에 이쪽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르던 주가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오른다 그러면 이거 지금 뭔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량 거래와 함께 나오면 반전된다라고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만약에 주가가 셀링 클라이막스 저점을 폭락시키면서 대량 거래가 늘어나면 거래량 중에 유일한 예외다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주가의 상승은 셀링 클라이막스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는 건 거래 없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야. 워낙 밑에다가 막 해놔가지고 여러분들로 보면 참다가 내 이 주식 가지고 있으면 성을 간다 이러면서 이제 다 팔 때가 셀링 클라이막스야. 이제 급락하기 막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눕는 거죠. 화병으로. 참다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셀링 클라이막스고요. 이때 상승하는 주가, 셀링 클라이막스 이후에 상승하는 주가는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일한 예외예요, 이게. 거래량에서. 그래서 주가 상승이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유일한 현상이다. 그게 셀링 클라이막스에서 나타난다. 즉, 큰 폭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급격한 하락을 보인 지수나 주가는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동반하면서 주가만 쫙쫙 뻗어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이에요. 주가가 이게 기울기가 이게 정상적인 기울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투매입니다. 투매가 나온 뒤에 거래량의 증가는 이후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유일하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으로 끌고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밑에서 충분히 다 거래됐기 때문에 투매만 나오면 이후 상승은 거래량 없이 동반될 수도 있다. 유일한 예외. 아니 거래량 없이 주가 못 올라간다면서요. 왜 올라가요? 이게 유일한 예외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건데 더 올라갈 거다, 더 내려갈 거다 하는 착각에 빠지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주가가 수개월 동안 쭉 오른 다음에 대량 거래를 막 실어가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계속 횡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탄력이 주가가 이제 우리가 캔들 배웠잖아요. 화이트 생기고 점점 캔들의 몸통이 줄어지면서 주가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탄력이 둔화된다는 얘기고 조만간에 약세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시켜놓고 여기처럼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안 오르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다가 느끼실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뭐 앞집, 뒷집, 옆집 다 사는 것 같은데 주가는 안 올라요. 뭔 얘기예요? 누가 지금 매도가 다 사는 것 같은데 못 오른다는 얘기는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다 사던 사람이 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거래량을 막 동반하면서 거래량을 엄청나게 실는데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행보하면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점에서도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저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로 가는데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면 그 현상이 여러분들이 아는 매집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를 더 밀어야 되는데 못 미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저점이구나 아니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전 구간에 걸쳐서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적고요. 그 다음에 조정 국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승 추세 외에는 대부분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칠판에다가도 이렇게 적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 강세가 계속 되겠다. 네? 강소가 계속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상승 추세 근데 이거 추세 구분 못하면 아무 의미 없죠.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모르면 거래량이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조만간에 지수가 하방향으로 꺾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요건 우리가 한 거고요. 그죠? 하락 추세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약세로 가겠다. 하락 추세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저점 찍고 올라가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래량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캔들과 함께 이 거래량을 복합적으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캔들 볼륨 그리고 또 하나의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제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원하죠? 그동안 2달 동안 이렇게 막 괴롭혔었는데 시원하죠? 그저 시원하고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알아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쉬운 것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도 안 늡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놀고 싶죠. 달력에서 휴일 이렇게 보이면 최고 좋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힘들게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켜야 나중에 남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캔들 공부를 하느라고 캔들 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그럼 이제 캔들 가지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캔들 볼륨 차트를 배웠고 이제 기준만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는 시간보다 거래량 분석에다 중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이 형태는 이제 캔들 볼륨에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캔들을 보면 대강 요 넓이가 똑같죠. 요 넓이가 똑같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왜냐하면 캔들의 중요한 건 요 시간 단위 때문에 그래요. 하루 범위는 요 넓이로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서 그래요. 근데 캔들 볼륨 차트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캔들하고 그리지만 이게 캔들 차트는 시간 개념이지만 이게 횡선 있죠. 캔들 볼륨 차트의 이 횡선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인데 똑같이 보자고요, 여러분. 만약에 요렇게 똑같이 고가와 여기 고가죠? 여기 저가고 여기 무슨 색인지 모르니까 어느 게 시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 똑같이 생겼더라도 얘는 거래량이 작았다 그러면 요거고요. 거래량이 크면서 시가와 고가가 똑같이 엮이면 캔들 볼륨 차트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요게 거래량이라니까. 그러니까 시간 개념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우리가 원래 이제 이큐볼륨은 구분을 안 하는데 블랙 캔들로 이렇게 생기면서 블랙이니까 일단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죠. 여기가 그림자 이렇게 있으면서 블랙 캔들로 이런 캔들이 생겼어요. 여기는 캔들의 가로가 요만한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내리니까 음봉이니까 매도 세력이 있는 데다가 캔들이 비만에 걸리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캔들 차트라도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 오 이런 것들을 금방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캔들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거 제가 소개 안 시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캔들 공부를 다 했다라고 판단하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요런 게 있어요. 요게 짧고 요걸 짧다고 하고요. 보면 짧고 넓은 형태의 캔들 볼륨이 나오면 고점과 저점의 전환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요런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래량 없이 주가만 무지하게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머리 아프다 야 갑자기 쉽다 그래 놓고 이럽니다. 그래서 캔들 볼륨은 EQ 볼륨에서 나온 거서 EQ 볼륨을 캔들로 바꿔놓은 건데 그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랬습니다. 좁은 거. 자, 여러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저 첫 번째에 나오는 저 형태의 의미가 탄력적인 추세 이탈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으로 지지선을 붕괴시킨다거나 저항선을 돌파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제 그 주가도 하방향이든 상방향이든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나온다 그러면 야 에너지가 소진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형태를 구분하면 이거 한 개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바로 이거 나오면 이제 이게 탄력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정사각형으로 나오면 아 지금 현재 시점의 에너지가 소진되는구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같은 사각형이지만 넓이가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가는 거 있죠. 좀 넓어지는 형태는 이런 형태들은 매수와 매도가 힘겨루기 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겠죠? 주가 움직임은 별로 없는데 거래량을 쫙 늘린다는 얘기는 지금 본격적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각형은 아니지만 이런 게 나오면 거래량도 충분히 받쳐지면서 주가 움직임도 있으니까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보기만 하는 겁니다. 자, 이 차트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캔들 차트죠. 갭이 생겼고 저항선 돌파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락갭이니까 이후에 저항선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저항선이 돼서 못 올라왔잖아요. 그 갭 때문에. 요번에 우리 1970하고 80도 돌파되기 전까지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락갭이 생기면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막 싸움을 하는데 이 저항선 돌파할 때 화이트 마르보즈 생기는 거 보셨죠? 여기 갭도 생겼으니까 올라갈 생각이 듬뿍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고 야 여기서 뭐 이렇게 윗그림자도 생기고 막 이렇게 보니까 갭도 생기고 복잡하죠. 근데 이걸 캔들 볼륨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보면 이런 게 아까 그 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캔들 차트고 이건 캔들 볼륨 차트예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캔들 차트보다 요 내용 하나 둘 셋 네 개만 알면 오호 요거 되겠는데 이런 거 안 보이십니까? 올라갈 때 캔들하고 똑같은데 거래량 부분만 제가 이 용어가 잘 안 돼요. 추가한 거니까 야 굉장한 매수 세력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예. 요거 밀 때 좁고 좁은 거는 뭐라고요? 탄력적인 하방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요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야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아까 우리 그래서 거래량 공부한 거예요. 아 거래량까지 실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요게 생겼어요. 끝에. 요게 무슨 의미일까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 여기 우리가 캔들을 배웠으니까 이게 음봉이면서 이렇게 좁은 캔들이 나왔으니까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하락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야, 저점에서 지금 뭐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밑에 거래량 없이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다음 차트를 보시죠. 이게 캔들 차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 장에서 보는 캔들 차트예요. 근데 이거 뭐 다 그저 그런 거 같죠? 예? 표정들이 왜, 뭐 신기합니까? 신기 안 해요. 옛날서부터 있던 건데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래요. 동일한 차트인데 이걸 캔들 볼륨으로 연결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워박스 뭐 이렇게 막 무너지잖아요. 잔뜩 실으면서 막 밀고, 여기서 저점에서도 여러분 아까 이렇게 넓은 사각형이 뭐라고요? 힘이 소진된다 그랬으니까 내려오다가 힘 소진시키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겠는 걸?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캔들 볼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얘도가 여기 지지 구간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캔들 볼륨 차트예요. 캔들 차트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캔들 공부할 때 주가에만 신경 썼지만 거래량은 이제 별도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캔들 볼륨 차트를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들 차트를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거래량까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게 지수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수 거래량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개별 종목들은 확실하게 구분해 줍니다. 개별 종목들은 막 이게 어떤 데는 막 이만큼 넓은 데도 있어요. 예? 막 이게 뭐 거의 한 화면이 다 차지할 때도 있고 그래요. 거래량이 확 늘면.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 타이밍이 탄력적인가, 힘이 소진되는가, 힘겨루기를 하는가, 강력한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캔들 볼륨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확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네. 머리 아프시면 네? 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카기 차트를 배울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딱 좋은 차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직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카기 차트는 뭐냐면, 우리는 왜 이제 캔들 차트는 하루 지나면 캔들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분봉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정한 분이 지나면 또 캔들 하나씩 생기잖아요. 이거는 시간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시간 상관없어요. 주가의 변화가 있을 때만 차트가 그려지는 거예요. 주가가 한 달 동안 변화 없으면, 예를 들어서 카기 차트는 이렇게 서 있다가 주가가 한 달 내내 있으면 얘는 이걸로 끝나요. 캔들 차트는 한 달 동안 계속 그려지잖아요. 얘는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요 보이시죠? 점. 이게 보여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보입니다. 저기. 안 하시면 안 보여요. 근데 이 카기 차트는 가격의 변동폭에 따라서 그 방향과 선의 두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것도 캔들 차트도 이제 선의 두께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바이 타이밍과 셀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고요. 지속형 반전형 공부 안 해도 저것만 보면 살 타임이구나, 팔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보통 반전 비율을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반전 비율을 정하는데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차트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죠. 손절매 폭을 통상 몇 프로 잡아요? 여기 뭐 젊은이, 아름다운 젊은이, 제가 반말해도 됩니다. 저보다 한참 동생이에요. 몇 프로 잡아요? 안 잡아요, 아예?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탑이 5%에서 10%죠. 네. 그럼 10%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시다. 근데 사람이 매매해서 10% 연속
실수로 한 3번 손절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수가 없어서 3번 연속 손절매하면 손실률이 몇 프로입니까? 30%죠. 예, 원금에서 30%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매하시면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아름다운 청년한테로 가겠습니다. 매매하면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에서 5% 되나요? 한번 매매할 때? 10% 이상 된다. 예. 된다 해도 제가 벌써 눈빛 보면 알아. 거짓말을 못 하대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진짜예요. 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거짓말을 못 한다니까. 근데 보통 여러분 매매를 한 번 하면 일반인들의 평균 수익률이 5% 범위라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연속해서 재수가 없어서 3번 손절매하고 나면 수익률을 내려면 50% 이상 수익률을 안 내면 본전하기 힘들어요. 본전하기 쉽겠어요. 3번 손절매하면. 그러니까 손절매 비율이 짧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매 2% 했어요. 그러면 3번 연속 터졌어요. 6%잖아요. 운 좋으면 5%, 6% 금방 복구하잖아요. 근데 10%씩 해놨다가 3번 연속 손해보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또 한 5% 벌었는데 또 연속해서 또 손절매를 한 2번 하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미수. 빨리 벌어야 되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반전 비율을 통상 2%에서 5% 정도 잡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에서 5% 정도 차트가 움직일 때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데 카기 차트는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주는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매수세를 의미하고요. 공급은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강세 시장이 되는 거고 카기 차트는 두꺼운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카기 차트가 두꺼운 선이 나타날 때가 바이겠죠. 네.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면,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큰 거니까 주가가 웬만하면 내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약세 시장이라고 예상하고 카기 차트에는 얇은 선으로 그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선이 얇다가 두꺼워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겠죠. 매도 타이밍은요. 선이 두껍다가 얇아지면 매도 타이밍이다. 야, 우리 금방 알아요. 그죠?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선의 두께가 교차되는 시점이 매매 타이밍이다. 캔들 용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요길로 빠지면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자, 카기 차트의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카기선이 얇다가 두꺼워질 때 매수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양선이라고 합니다. 강세 이렇게 보고 바이. 그 다음에 두껍다가 얇아질 때가 매도 시기로 보고 음선이라고 하고요. 셀 이러면 됩니다. 뭐 아주 어려운 용어도 있고 세밀하게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분석하는 것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여기 있어요. 가격이 이전 어깨를 돌파하면 여기 이제 어깨라고 하는데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 두꺼운 선으로 그리면서 바이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캔들에서도 왜 고점 돌파하면 바이 하죠. 저점 돌파하는데 바이 안 하잖아요. 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카기 차트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옛날 열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르신들 왜 장롱 열다 보면 옛날 열쇠는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옛날 열쇠들.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카기 차트라고 해요. 이것도 일본 차트인데 자, 이전에 저점을 돌파하면 선이 두껍다가 얇아지면서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럼 우리가 캔들에서도 이전 저점 돌파할 때가 저점을 붕괴시키면 매도였죠. 고점 돌파하면 매수였어요. 그 원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카기 차트의 매매 타이밍으로 보면 자, 두껍던 선들이 얇아지는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얇아진 선이 이제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요게 왜 1수준, 2수준 돌파 이렇게 해놓냐면 카기 차트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이제 시간 관계상
요점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저 바이 세일 타이밍도 속임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이전 저점 돌파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선이 얇아지면서 세일 타임이 되겠죠. 근데 요래 놓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을 하나 돌파할 때 바이하는 걸 1수준 돌파. 그다음에 이전 2개 내려올 때 셀하는 걸 2수준 돌파. 이전 저점 3개 돌파할 때 내려와서 셀하면 3수준 돌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수준을 구분하는 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전 저점 1개 붕괴시키는 것보다 2개 붕괴시키는 게 더 확실한 하락이겠죠. 3개 붕괴시키면 더 확실하겠죠. 지금 막 그래? 막 이럽니다. 올라갈 때도 이전에 저항선 하나 돌파하는 것보다 예전 저항선들을 다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더 강력한 상승이겠죠. 그걸 타이밍으로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가 중심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평균값이라는 개념인데, 자, 이게 고점 돌파니까 바이 되겠죠? 아, 이거는 단순해요. 선이 두꺼워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선이 얇아지면 팔면 되는 거예요. 에? 너무 쉽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닫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정말 캔들 공부하면서 시간 걸리는, 캔들 공부는 별도로 하시고 급한 매매 해야 될 때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하세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편한 차트예요. 근데 보면 저 중심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카기 차트는 요 한 라인 있죠. 이 종축 라인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수와 매도의 세력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점이 딱 그 힘의 50%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49%하고 51%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1% 차이지만 하나는 이기는 거고 하나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매수가 나와도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자 이렇게 하락했다가 주가가 바이 신호가 나올 때가 예를 들어서 이게 중심점이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중심점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수와 매도 세력 중에서 50%가 진 거잖아요. 매수 세력이. 그리고 올라가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두꺼운 선이니까 바이 신호가 나오겠죠. 여기가 이전 고점 돌파니까. 이거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힘의 크기와 같은 차트라도 이렇게 있는데 얘가 중심점 50%인데 얘가 이 세력에서 절반 정도도 훼손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매수세가 고스란히 유지되면서 올라오는 이 바이는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게 더 센 것 같아요? 2번이 세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카기 차트에서는. 중심점을 그려놔요. 카기 차트에. 그럼 여기 내려갈 때도 여러분들이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 어느 게 더 빠질까요? 이거 보면 자 이제 올라가던 거니까 이게 이렇게 빨간 굵은 선이겠죠. 양선이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얘가 이 50%선 위까지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하락되면서 여기서부터 가는 선으로 바뀌면 이게 셀 신호잖아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왔다가 이게 50% 중심선인데 50%도 못 올라가 보고 이렇게 꺾여서 가는 선이 나오는 셀 신호 있죠. 어느 게 더 하락이 급격할까요? 셀까요? 2번이 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기 중심선이 카기 차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직까지 차트를 안 보셨으니까 궁금하죠? 어떤 차트인데 막 저러지?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서양 분석에서는 패턴 분석이 있죠. 패턴 분석 공부 다 해보셨죠?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 틀든지 패턴 분석 다 하잖아요. 안 한 척 하지 마세요. 어리부리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패턴 분석까지 또 포함하면
이 카기 차트는 패턴까지 확실히 보여줘요. 이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캔들 차트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하도 복잡해갖고 이게 뭔 패턴인지 선긋기도 힘들고 경력에 따라서 패턴도 바뀌죠. 누구는 A로 보이는데 누구는 B로 보이고 막 이래요. 근데 저거는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그림 보면 헤드앤숄더형이라고 예? 패턴 아시죠? 그거 딱 보면 카기는 나와요. 이렇게 헤드앤숄더형 맞나요? 여기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네크라인 돌파하면 매도잖아요. 매도 타이밍 패턴으로 확인해서 네크라인 붕괴되는 것까지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역 차트 신기합니까? 그거 안 보여줄 거예요 제가. 이게 역 헤드앤숄더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캔들 차트로 열어놨을 때는 이 패턴이 뭔지 그리기 힘들어요. 근데 카기 차트를 딱 열면 얘가 역 헤드앤숄더형이 탁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니까 가는 선에서 두꺼워지니까 사자 탁 이러고 사면 돼요. 네? 카기 차트는 아주 간편합니다. 자, 복합 타이밍을 한번 보죠. 이게 헤드앤숄더형이죠. 근데 요게 중심선이에요. 그러면 같은 헤드앤숄더형이라도 중심선을 돌파했다가 무너지는 거와 중심선을 돌파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이게 더 하락 강도가 세겠죠. 예, 즉각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올라갈 때도 중심선 위에서 리바운딩해서 올라가는 거와 중심선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하고는 또 상승 강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아까 우리가 왜 저항선 1수준 돌파, 2수준 돌파해서 팔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올라올지 모르니까 다음 선이 붕괴되면 팔아야지 하고 내려놓은 게 수준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같은 차트인데도 그걸 이용하는 방법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진짜 괜찮은 차트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같은 거 잡는 거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장 구분하기가 좋을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전으로 차트를 한번 켜죠. 이제 실전으로 켜가지고 이걸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차트가 이게 저는 이제 이걸 검은색으로 해놓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보시죠. 그죠? 이게 우리 종합지수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카기 차트로 한번 보죠. 자, 어디가 매수 시점이고 어디가 매도 시점인지 아시겠습니까? 빨간 선이 두꺼운 선이거든요. 파란 선이 가는 선이에요.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여기가 매도 시점이고요. 빨간 거 생길 때마다 매수 시점이에요. 파란 거가 하락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문제점이 지금 캔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각각의 캔들 보면 파란색 때 매매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빨간색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겁니다. 이게 카기 차트고요. 아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패턴 배웠던 뭐 이중천정형 뭐 이런 뒤에 나오는 가는 선 이런 것들이 매도 타이밍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여기도 마찬 헤드앤숄더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바운딩이 돼도 얘는 계속 매도 타이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파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수 매도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보여주는 거다 이런 거죠. 저기서 장점이 뭐냐면 매매를 막 계속 안 해도 되고요. 추세가 형성돼 있을 때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카기 차트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전에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느 타이밍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하십시오. 자, 2달 동안 지금 여러분들하고 진행했던 캔들과 그 다음에 아까 캔들 볼륨 차트하고 이 카기 차트가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총 부분입니다. 2달 동안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신의 가호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